오늘은 저희 오리지널 웹드라마 제작기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11월 중순 정도만 되어도 늘 설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서요. 저는 크리스마스 특유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멜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드라마의 제목은 타임캡슐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휴대폰을 습득한 여자가 그 휴대폰 사진첩에서 자신이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사진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창시절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휴대폰이 타임캡슐 같은 느낌이라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먼저 링크를 클릭해서 정주행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작기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작가님과 재작년 초에 단편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했던 단편영화 시나리오였는데요. 저희가 오리지널 웹드라마를 시작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현실에 잘 맞춰서 또 크리스마스에 맞게끔 다시 쓴 것입니다. 트렌디하게 형식을 맞춰보고 싶어서 1분 숏폼으로 드라마를 기획했어요. 숏폼으로 기획한 이유는 아무래도 노출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득 찬 세로 드라마는 새로운 시도라 많은 걸 배우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로 비율에 맞는 화면 구도를 구상해야 했고요. 이게 또 전통적인 가로 영상과는 은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풀샷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로 안에 풀샷을 담아버리면 인물이 너무 작아집니다. 더군다나 세로폼은 스마트폰에서 최적이기에 작은 화면에서 풀샷을 보일 경우 상황 파악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내 오른쪽과 하단에 위치한 것들도 신경 쓰면서 화면에 가리지 않게 배치를 해야 하고요. 워낙 빠르게 훑어보는 영상이다 보니 휴대폰 화면의 가운데에서 살짝 위쪽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찍어야 했습니다. 빠른 촬영을 위해 모든 로케이션은 저희 사무실 인근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주로 하루 날 잡아서 그 공간에 종일 머물면서 인물들의 동선을 상상하고 컷들을 구상합니다. 이번에는 주요 로케이션인 카페에 종일 머무르며 컷들을 짰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촬영 감독, 조명 감독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컨티뉴이티를 잘 고민하면서 촬영에 임하는데요. 사실 미리미리 콘티를 그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면 준비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려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머리가 좀 터지는데요. 조연출과 스크립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으로 모든 컨티뉴이티를 고민해가며 샷을 정해서 찍게 됩니다. 다만 주요하게 특별한 느낌을 내고 싶은 컷은 자세히 사전에 촬영 감독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의 신선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2화 미술실에서 첫사랑과의 첫 만남은 사실 시나리오에 없던 편입니다. 타임캡슐은 현실에서의 연인과의 달달한 장면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연애 감정에 대한 끈끈한 공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민하던 차에 학창시절 장면을 위한 교실 스튜디오 답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마침 미술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술실에서의 에피소드를 촬영 하루 전에 후루룩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술실 장면을 찍게 되었고 중간중간 주요한 포인트에 한두 컷 삽입하면서 감정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찬 선배! 오랜만이다 진짜. 잘 지냈어? 이 영상을 편집할 당시 제가 보고 있던 드라마가 박은빈 배우님 주연의 그 제목 뭐였지? 뭔 디바였지? 무인도. 무인도의 디바였는데요. 거기서도 아이들 아역이 1화에 가득 나오고 아이들이 나왔던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주요한 장면에 회상이 되면서 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번 웹드라마에 한번 이런 편집법을 적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항상 평소에 드라마를 많이 좀 좋아하고 챙겨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내 영상에 적용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 건 찾아보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로케이션은 카페, 집, 학교, 버스 정류장 전체 4군데인데요. 모두 평소에 점 찍어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히 본 좋은 곳이 있다면 꼭 기록해두곤 하는데요. 이 작업이 로케이션 찾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도 몇 년 전에 방문했던 레슬리라는 장구경 컨셉의 카페였고요. 스태프들에게 귤까지 주셨던 사장님 감사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사무실 근처면서 깔끔하고 차량 운행이 적고 전체 동선 중간에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집은 제작비 사정상 저희 집에서 진행을 했고요. 학교는 홍대에 있는 교실 컨셉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인공 희나가 빈티지 컨셉의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즈넉한 느낌을 풍기는 카페로 구한 것이고요. 덕분에 몇 가지 소품들만 직접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사진을 취미로 하셨는데요. 그때 사용하셨던 카메라와 렌즈를 가져왔고요. 또 15년 된 필름을 당근으로 구매했습니다. 그것들을 크게 클로즈업에 담으면서 몇 개 안 되는 소품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소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있는
요 필름이 15년 된 필름이고요. 작은 거래 해당 만원에 2개를 구매를 해서 썼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개의 카메라가 저희 아버지께서 실제로 쓰시던 오래된 카메라예요. 니콘 필름 카메라고요. 또 요게 코닥이 의상 브랜드도 있는데요. 옷을 사니까 상품으로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새 걸로 과거에서 출연을 시켰고 또 하나는 15년이 지난 느낌을 흠집을 많이 막 칼집도 내고 해서 오래된 느낌을 표현해서 현실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필름 사진들은 배우에게 사진을 사전에 받아서 다빈치 리졸브로 빈티지한 느낌을 추가한 다음 사무실 근처 사진관에서 인화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품인 휴대폰은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효도폰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 선물로 거래되고 있어서 쉽게 구했습니다. 다행히 사진도 휴대폰 안으로 보낼 수 있어서 사진첩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울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구해져서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야외 촬영 시 휴대폰 밝기가 낮아서 휴대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밝기 조절을 해보긴 했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후반 작업을 통해서 그래픽 합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회상 장면 전체에 특별한 필터를 적용했는데요. 바로 바세린 글로우 필터입니다. 바세린 글로우 필터라고 검색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급조한 이름입니다. 바로 필터 앞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른 건데요. 뿌연 느낌을 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바세린이 있었거든요.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얇게 펴 발라서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납품하는 영상 아니지 않습니까? 촬영장에 클라이언트 없지 않습니까?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비싼 필터 안 써요. 돈 없고요. 눈물 좀 닦고. 그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방법이었어요. 첫 화의 후킹을 위해 여배우의 매력을 좀 뽐내는 씬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때 참고한 것이 예전 CCTV 바이럴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며 음악에 흥겹게 춤추는 씬을 구성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이럴 영상에서처럼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춤추는 상황을 목격하고 뻘쭘하게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면 보다 유머러스한 출발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배우들과는 미리 사전 미팅을 꼭 합니다. 사전 미팅을 하는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 톤도 보고 제 생각도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또한 배우들끼리 미리 한번 보고 친분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희나의 경우 특별히 밝은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배우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를 잘 표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섭외는 키즈 전문인 키아나 엔터테인먼트의 소개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아이들 배우 후보 리스트를 받아서 진행했고요. 기본적으로 어른 배우들의 아역이기에 닮은 사람 위주로 살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사전에 리딩을 진행하였고 좋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보며 디렉팅을 미리미리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을 잘 해온 것 같아서 원활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역 배우들의 경우 어른 배우들보다 디렉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집중력도 다르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 조금 더 방향을 또 자세하게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촬영은 2회차로 마무리했는데요. 어른 배우들이 나오는 촬영 하루, 아이들과 하루 이렇게 이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야외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오디오선에 문제가 생겨서 수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디오 감독님과 상의 후 결국 오디오선을 가지러 사무실에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예쁘게요. 그렇게 오디오선이 도착하고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눈이 어찌나 예쁘게 내리던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면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운데 내년에 고3이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희나 너 때문이 아니라 괜찮아요. 미안해. 선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촬영장은 변수와의 싸움인데요. 크고 작은 변수는 늘 발생합니다. 이걸 잘 이용하고 해결하는 것이 촬영장에서의 연출의 큰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번 날씨 변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회차 촬영을 잘 마치고 바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서 부와 완결이 나게끔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 이거 편성 너무 거창한데 편성 맞나 이게?
유튜브 편성. 보름 안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웹드라마는 다행히도 1차 컷 편집부터 제 마음에 들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 없었던 학교 미술실 이야기들 컷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간중간 주인공들 모습에 삽입하였습니다. 덕분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 툴은 역시나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일본 숏폼으로 형식을 정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노출량을 생각해서 정한 형식이지만 저희 웹드라마는 자극적이고 짧은 호흡의 웹드라마의 종류는 아니기에 잘 맞는 형식은 아니었는데요. 덕분에 긴 호흡으로 편집을 해야 하는 부분의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한 편을 1분 안에 담아야 하니 그만큼 손해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1분 숏폼이라는 형식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더 빠른 컷편 외에 한 편 한 편 마무리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후킹을 시킬 수 있는 컷을 넣어보려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흐름이 또 깨지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감정을 좀 길게 이어나가야 하는데 억지로 끊는 부분이 생긴 거죠. 한편으로는 숏폼 형식의 장점을 가져오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오히려 단점이 생긴 겁니다. 역시 직접 해봐야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잘 체크했다가 다음 작품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저희 크레용 펌의 오리지널 세로 웹드라마 타임캡슐에 대한 제작기를 다뤄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보니 보았던 점, 부족한 점이 보여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레용 팜